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126명으로 한 주 전보다 911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치료를 받는 환자는 882명으로 24일 만에 9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자 규모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한때 35% 이상, 인원수로 2,000명에 육박했던 상황에 비춰볼 때 그 비중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며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오른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접종률이 이보다 저조한 18세 이하 연령층의 코로나19 환자 규모가 줄고 있지 않다며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손 반장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 연령층 비중이 오늘 기준 25.7% 내외로 다소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18세 이하 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와 맞춰 감소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본인도 치료 때문에 격리 등을 통해 수업이나 학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니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 야외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들의 고충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것도 힘든데 의료진을 향해 퍼붓는 막말이나 폭력도 갈수록 심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양지 기자입니다. 4년차 간호사 정대성 씨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부 도를 넘어선 막말과 폭력은 한겨울 살을 애는 추위보다 정 씨를 더 괴롭게 합니다. 저희가 흔히 듣는 그냥 몸발 이런 식의 욕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막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침을 뱉는다던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기분이 좋지 않죠. 어쩔 때는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접수와 안내를 하는 직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QR 전자문진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 작성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셔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코로나19를 경험한 지 햇수로 3년이 됐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명확한 매뉴얼도 없습니다. 어떻게 딱 대처하는 방법은 없고요. 이렇게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양해 바란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보건소 인력의 코로나19 우울은 일반 성인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경기도 치료 방역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코로나19 관련 민원으로 감정적 불만 표출이 30%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들이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원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치해 주시고 동시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상처를 줄이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지침을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직원분들이 자기 보호를 좀 하면서 이 업무 과정 속의 소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의료진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기면 결국 그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물론 성숙한 시민 의식도 발휘해야 합니다. 시민분들이 느끼는 개인적 불편을 의료진 대상으로 푸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해하는 거다. TBS 최양지입니다. 경기도 평택 청부급의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끊겼던 소방관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소방관 3명은 오늘 낮 12시 40분쯤 화재 현장 2층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5명과 연락이 끊기자 수색팀을 투입해 실종된 소방관을 찾았습니다. 이 중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나머지 3명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40분쯤 화재가 발생한 7층짜리 공사 현장 1층에서는 바닥 타설과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사장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구간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를 냈던 곳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두고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진과 강남구 등 일부 탈락한 지역은 시청 앞 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고 다른 지역들도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향을 바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곳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서울 광진구 자양 2구역. 빽빽한 낡은 주택 사이로 해체 공사가 한창입니다. 굴착기가 뿌연 먼지를 흩날리며 건물을 부숴나갑니다. 다른 쪽에선 다세대 주택 신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이 지분 쪼개기가 다수 발생해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 청산자 비율이 높다며 탈락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신통기획 발표 전후를 해서 광진구에서 7건이나 신축 허가를 내줬는데 그 기준에도 없던 현금 청산의 비율을 들어서 저희 구역을 탈락시켰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부 지역도 같은 이유가 영향을 끼쳐 고배를 마셨습니다. 탈락하고 나서 좀 사람들, 조합원들 분위기는 실망, 해탈하죠, 다들. 지금 막 짓고 있는 애들은 사실 좀 청산 대상이고. 광진구와 강남구 탈락지는 공동 연대를 꾸려 시청 앞 시위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총 102곳이 도전장을 냈다가 81곳이 탈락한 신속통합기획. 대부분 지역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2차 공모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탈락 지역에서도 재개발 확정 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오는 28일로 못 박히면서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이번에 탈락했지만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확고하고 빠르게 진행될 거란 기대감에 구축 빌라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통에 미선정이 됐으니까 금매, 가격이 다운돼서 나온 거 있지 않나 하고 오시는데 그런 물건은 없지요. 최근 정부가 2차 공모를 시작한 공공재개발을 저울질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을 낮춰 도시재생 지역도 참여할 수 있게 돼 문을 두드리는 탈락지가 얼마나 있을지 관심이 몰립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횡령한 회사 돈은 무려 1,880억 원으로 자기 자본금의 92%에 달하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어젯밤 검거됐지만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과 그 파장을 황호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횡령 사건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번에 워낙 규모가 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 씨가 입출금 내역이나 자금 내역서 또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네. 이후에도 마치 회사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회사 측은 지난해 연말 결산 과정에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을 발견했고 12월 31일에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모 씨의 횡령 범죄 개시 시점은 지난해 9월 내지 10월경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이 벌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 걸 어떻게 석 달 동안이나 몰랐을까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개인이 법인카드로 소액을 지출하더라도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결제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단독으로 1,880억 원 가량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이자 코스닥 시총 23위의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자금 집행 업무나 결제, 기록 등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모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가량 입출금 내역서나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였음에도 연말까지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금관리 시스템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1월 3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4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이 상장 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인데요. 만약 거래소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네. 즉각 거래가 재개되겠지만 네. 이번 횡령 사건이 상장사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라는 점과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20 내지 35 영업일 동안 실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거래가 재개되거나 상장이 폐지되거나 또는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코스닥 시총 23위의 회사인 점이나 또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절반가량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네. 또 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될 경우에는 주주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로 나아갈 가능성은 사실 낮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거절 등 부정적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과가 어찌됐든 이 투자자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참 날벼락을 맞은 사건일 텐데요. 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주주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모 씨의 횡령 개시 시점이 지난해 9월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회사가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에 네. 반영되지 않았기 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네.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회사가 발행한 분기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네. 이 기재가 허위 부실 기재에 해당했다면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한 회사 측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 법원에서도 준법감시 소홀 문제에 대표이사나 이사회에도 책임을 묻는 추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에 위반해서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경영상의 어려움이란 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의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서 직원의 위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보면 사실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의 관리 감독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절실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2천억 원에 가까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 금융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는데 이모 씨가 거액을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의 이 감시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이모 씨가 횡령한 돈으로 1,40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도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와 무관한 인물이 출처가 의심되는 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했는데도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는 내막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에만 10개 이상의 상장사에서 약 1,800억 원가량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떠올려보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과 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과 비슷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4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서부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생사를 넘나드는 구조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겠고요. 또 춥고 건조한 겨울철은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인 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